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온 에어예요. 방송 중입니다. 자,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덕출의 집입니다. 구석에 놓여있던 전신 거울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책상 옆에 세워놓고는 손으로 먼지를 대충 쓱 닦아내고 그 앞에 씁니다. 그래서 채록이 그랬던 것처럼 멋지게 두 다리를 모으고 팔을 올리고 뒤꿈치를 들자마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네. 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 할아버지 꿈도 야무지셔. 그죠? 네. 믿을 수 없다는, 왜 안 되지? 발이 미끄러워서 그런가? 그렇지 않죠? 뭐가 문제일까요? 코어 근육이 제대로 잡지 않기 때문에. 코어가 중요한. 그죠? 선생님이 수업하면서도 흉과 호흡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필라테스의 핵심 첫 번째는 흉과 호흡이야. 그래서 이렇게 들려있는 그 갈비뼈를 닫아야 돼요. 난 그 갈비뼈가 이만큼 들려있더라고.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대통령님도 약간 선생님하고 자세 비슷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세요. 자, 이걸 딱 닫아야 돼. 근데 그거 하고 나니까 키가 더 줄어들었어요. 내가 맨날 이렇게 키가 작으니까 막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하니까 줄었습니다. 괜찮아요. 뭐 어차피. 자, 그래서 발이 미끄러워서 그런가? 이렇습니다. 자, 낑낑거리며 양말을 벗고 맨발로 다시 앞에 섭니다. 다짐하듯 숨을 짧게 후 내뱉고는 또 들어보는데 후들후들 계속해서 집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자, 이게 무슨 자세였죠? 수스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수스와 앙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뭘 했다고 숨이 차? 큰일 났네 이거 했습니다. 70살이니까 게다가. 그죠? 이거는 40세가 해도 힘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70살에 덕출의 체력이 약하다는 것을 막 숨을 몰아쉬면서 그러니까 이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이런 걸 다 서술로, 인물의 대사도 들어가지만 서술로 이렇게 하는데 이 시나리오나 희곡에서는 전부 대사와 연기로만, 장면 구성으로만 우리에게 간접 제시 100% 이렇게 제시된다는 겁니다. 자, 덕출의 집, 작은 방의 밤입니다. 파자마와 티셔츠 차림으로 밸런스 자세를 연습합니다. 체록과 비슷하게 자세를 잡고 두 다리를 모으고 막 계속 올리는, 이거는 굉장히 짧은 장면이죠. 씬 넘버 23에서 24는 이 장면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열심히 하는구나. 왜? 체록한테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지금 발레리노가 되겠다는 꿈은 그냥 꿈이 아니죠. 그죠? 정말 막 열심히 치열하게 지금 추구하는 꿈이다. 자, 씬 넘버 23부터 이제 몽타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몽타주는 짧은 시간 안에 덕출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장면이 낮에서부터 밤까지 길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짧게 장면을 계속 이어 붙여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씬 넘버 23에서 오버랩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는 어때요? 23번 장면 위로 24번이 쓱 겹쳐 들어오는 것이죠.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나온다. 아시겠죠? 오버랩. 그럼 23번과 24번 장면이 교차되도록 편집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말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위로 초를 재는 것처럼 크게 숫자가 1, 2, 3, 4, 5입니다. 자, 요것은 자막 처리를 하는 거죠. 전부 다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그런 어떤 장면 구성 방식이죠. 푹 꺼지면서 숫자도 사라져요. 헉헉거리면 주저앉았다가, 그러니까 5초 이상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식탁에서 아내 해남과 밥을 먹는 덕출, 국물을 뜨면서도 식탁 아래로 발 뒤꿈치 드는 연습을 해요. 그렇죠? 자, 발목에 힘을 주고 엉덩이만 살짝 드는데, 그죠? 선생님 아까 꼬리뼈를 공중으로 하늘로 이렇게 보내는 거, 그런 장면이 필요하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몸이 기우뚱해요. 그래서 국그릇이 그대로 엎어져서 무릎에 탁 쏟아집니다. 해남이 놀라서 일어났다가 한껏 짜증을 내면서, 자, 우리 아버지들도 당하시는 거 있죠? 등짝 스매싱을 탁 맞는 거예요. 안 당하신다면 엄마 아빠의 사이가 굉장히 좋으신 건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덕출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계속해서 연습한단 말이에요. 줄로 이렇게 그어놨죠. 짧은 장면들을 계속 이어붙이는 거예요.
집 앞마당에 달밤에 체조하듯 밸런스 자세를 연습하는데 20초까지는 갔어요. 그러나 1분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씬 넘버 3에 채록이 한 마리 스친다. 나이도 많은데 가능성이 보여야 저도 의욕을 가지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채록이 한 말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나레이션으로 뒤에 딱 나옵니다. 그죠? 이 채록이 한 말이 싹 거기서 방백처럼 틀어준다는 거예요. 자, 무력하게 평상에 앉는 덕출. 여러 가지 동작들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일주일 동안 계속 연습하는 것을 짧은 시간 안에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뭐라고? 이게 몽타주예요. 몽타주입니다. 아시겠죠? 몽타주. 몽타주는 짧은 장면들을 계속 이어붙여서 짧은 시간 안에 긴 시간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 문제 드린 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몽타주. 따로따로 촬영한 장면을 적절하게 떼붙여 하나의 긴밀하고도. 자, 그래서 몽타주의 핵심, 거기 밑에 넘어가지 말고 긴밀성을 높여준다. 이거 나올 수 있어요. 몽타주는 긴밀성을 높여준다. 자, 오버랩입니다.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은 쓱 사라지고 얘가 이제 주가 된다. 그랬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그래서 이 오버랩은 보통 역순행적이죠. 다른 장면이 쓱 들어가. 자, 혹은 순행적일 때는 중간에 시간이 생략되기도 하죠. 가운데 시간을 생략하고 그 다음 장면으로 쓱 연결되기도 합니다. 역순행적인 것은 현재에서 과거로 이동을 하는 거죠. 다시 현재로 돌아올 때 이 오버랩 되는 장면은 바로 과거가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쓱 겹쳐지는. 자, 몽타주와 오버랩 우리가 봤습니다. 됐을까요? 자, 지고 넘어갑니다.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몽타주 오버랩. 자, 발레 스튜디오로 갔습니다. 채록과 승주 맞은편에 덕출이 딱 서 있는데 두 사람과 잔뜩 의기소침해 보이는 위에 이런 장면이죠. 그죠? 잔뜩 의기소침해 보이는 덕출의 모습입니다.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별로 관심도 없어. 어차피 저 사람은 성공 못하니까. 얘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고는 천천히 준비합니다. 승주, 이 선생님은 휴대전화 타이머에 손을 딱 갖다 댑니다.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는 덕출. 조심히 양발을 보고 팔은 앙바 자세입니다. 자, 앙바는 뭐예요? 앙바. 네 가지의 팔 동작 가운데 팔을 내리고 서 있는 것이 앙바입니다. 다 프랑스어죠. 이게 프랑스 쪽에서 만들어진 스포츠니까 스포츠, 무용, 하여튼 운동, 체조 뭐 그런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다 예술화 되어가지고 이제 막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돼서 우리 잘 아는 거 있죠. 뭐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 유명한 아예 발레 곡으로 작곡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배에 힘을 주고 발 뒤꿈치를 들고 팔을 들어 앙오 자세를 합니다. 자, 이때 선배의 목소리가 뭘로 들어왔죠? 이펙트. 효과음으로. 심덕출!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과거로 장면 전환이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현재와 과거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이 바로 선배 목소리입니다. 심덕출! 하면서 이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의 과거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과거, 신림동으로 이동합니다. 신림동. 자, 뭐냐면 1972년, 자막에 보면 1972년 집배원복을 입은 선배가 젊은 덕출에게 다가와 편지를 든 주먹으로 덕출의 가슴팍을 탁 치는 거야. 23세 앳된 덕출입니다. 현재에서 과거 1972년이라는 자막과 함께 과거로 전환됐구나를 알 수 있죠. 자, 집배원이 주소를 틀려. 네? 죄송합니다. 너 일주일 안에 똑같은 상황이죠. 일주일 안에 동네 주소랑 위치 싹 다 외워와. 이렇게 하니까 덕출은 선배의 말에 고개를 돌려서 보는데
동네 빼곡한 주택들이 다 보이는 거죠. 자, 과거는 이랬어요.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일로와! 해서 엎드려 뻗쳐! 한 다음에, 회초리 때리고, 이렇게 막 그 지휘봉이나, 우리 체육 선생님은 하키채. 네. 선생님은 그런 거, 누구한테 맞는 걸 질색하기 때문에 맞지 않으려고 항상, 이거는 맞을 것 같다 하면 열심히 막 다 해놓고. 안 때리는 사람한테는 대충 놀다가, 때리는 사람한테 앞에서는 막 열심히 하는 척. 네. 그런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내 거의 한 대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자, 근데 요즘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지.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선배가 무섭게 지금 가르쳤어요. 여길 다 이랬습니다. 자, 다시 몽타주가 나오죠. 과거에 그러면 이 덕출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동네 주소를 외우기 위해서 밤낮 없이 노력했음을 몽타주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채록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덕출의 노력을 보여주는 모습과 같은 방법을 지금 사용했죠. 그러니까 긴 시간을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여러 장면을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자, 몽타주는 뭐라고? 압축적 제시입니다. 압축적 제시예요. 아시겠죠? 자, 신림동 낮입니다. 휴일이라 평상복 입고 지도를 든 채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는 덕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수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고 막 신고해버렸죠. 그때는 막 간첩 이런 거 아직까지 막 얘기했으니까 간첩 진짜 아닙니다. 저 공무원이에요. 막 이런 그 봉변도 막 당하죠. 우체국의 밤입니다. 집배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에 작은 백열등 스탠드 아래 덕출이 모든 걸 다 외우고 있어요. 막 졸다가 탁 때리고 스스로 막 다시 지도를 봐요. 자, 이 몽타주를 통해서 간접 제시죠, 당연히. 장면으로만 보여주니까. 몽타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몽타주. 뭐지? 긴밀해. 뭘 긴밀하게 구성을 해서 뭘 우리에게 보여줘. 이 장면의 의미. 뭘 의미해요? 연지, 은호, 지우. 자, 이 할아버지 어떤 사람이에요? 집념이 있죠? 끈기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집중해서. 그 다음에 책임감도 있죠. 뭐 열정 이런 게 있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덕출의 집념, 끈기, 책임감, 열정 이런 거 보여준다는 거. 아시겠죠?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70세에도 지금 발레 배우겠다.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 한번 배워보시겠, 아유, 무슨 소리야. 내가 나이가 70인데 이럴 텐데. 네. 자, 이분은 지금 그거 하겠다. 그러니까 나비 같구나. 나비처럼 날아올라서 꿈을 추구한다.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 몽타주 덕출 선생님의 어떤 캐릭터를 간접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자, 클로즈업된 젊은 덕출, 눈은 붉고 눈빛은 거뭇해요. 그러니까 다크서클 막 내려온 거죠. 선배가 어디 한번 보자는 듯 주머니에 손 넣고 서서 딱 보는데 우편 행랑에서 편지를 딱 꺼내들어 주소 보고는 거침없이 싹 다 그냥 배달합니다. 선배가 깜짝 놀라죠. 컷2입니다. 컷2는 그 장면 안에서 다음 장면 넘어가는 거예요. 씬 넘버가 다음으로 넘어간 게 아니죠. 그게 컷2예요. 컷하면 그 씬이 끝나는 거야. 컷2는 이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하나의 장면 안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아시겠죠? 졸면 안 돼요. 자, 여기 돈 내고 다니는 학원입니다. 조심히 안 돼요.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게 조는 거야. 자, 선생님이 이렇게 늙은 몸을 이끌고 필라테스까지 하면서 와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수업을 하는데 와서 졸아 있을 수 없어요. 자, 컷2. 선생님이 키는 작아도 목소리는 제일 클 자신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너 목청 괜찮아 그런데 선생님이 실제로 낼 수 있는 거에 3분의 2도 안 내는 겁니다. 목소리 엄청 커요. 자,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속도감. 자, 동그라미에서 속도감. 사건의 빠른 진행.
요게 있죠? 자,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컷투, 몽타주, 우리가 연결을 지어서 한번 볼까요? 오버랩. 갑자기 삐리링 하면서 그 다음 장면을 쓱 겹쳐서 다음 장면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건을 빠르게 전개하는데 방금 거는 컷투고 아까 거는 몽타주였다. 그죠? 현재에서 과거로 혹은 그 덕출 선생님의 낮에서 밤으로 갈 때 오버랩 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빠른 전개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각각 다 연결지어서 한번 보세요. 그만큼 세밀하게 안 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에 살짝 꼬아내는 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덕성은 기본기에 충실하면 이거 가지고 뭐 굉장히 어렵게 낼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 덕성여고 선생님들은 배화여고 선생님들보다는 덜 개구져요. 배화여고 선생님 개구쟁이들이에요. 국어 가지고 아주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자, 선배가 얘기합니다. 혼잣말로 미친놈이네 그랬어요. 그죠? 네. 문법 요소를 안 한다고? 자, 그래서 반어적 표현입니다. 미친놈은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대견하다 이 소리죠. 반어법입니다. 이야, 아주 대단한데 이걸 일주일 만에 싹 다 외웠다고? 그래서 분명히 밤새거나 막 미친 듯이 쉬는 날도 없이 노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공부 그렇게 하면 1등은 나옵니다. 안 하니까 그렇지, 평소에. 그치? 왜, 저 실수했어요. 마킹 실수는 왜 그렇게, 마킹할 때 정신 바로 똑바로 차리고 지금 이거 가지고 내가 대학교가 결정되는데, 맞게 풀어놓고 마킹 잘못해서 3점, 4점 날아가면 그만큼 우리가 뒤처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죠? 다 나의 원수들이야. 밟고 일어서야 돼요. 확 발라버려야 돼요. 네. 자, 이러네요. 요즘 눈에 안 보이는 경쟁이잖아요. 그치? 서로 이렇게 친구야 하고 같이 막 간식 먹으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만 사실 속으로는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잖아요. 다 나영이 지금 속으로 너한테 총 막 기관총 쏘고 있어 지금. 자, 그래서 졸면 안 돼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발레 스튜디오로 갔습니다. 승주가 눈이 커지고 체록이 사색이 됐어요. 뭐야 이 할아버지 이런 거죠. 당황스럽다. 눈이 커지고 사색이 되었다. 전부 간접 제시. 우리 드라마나 영화 떠올리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어. 그걸 잘 봐야 돼. 자, 타이머가 30초 넘어갔어요. 밸런스 자세 유지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고 땀이 맺혀 있지만, 그죠? 덕출이 성공할 수 있다. 정말 안간힘을 버티고 서 있죠. 승주는 웃으면서 체록을 팔로 툭 칩니다. 야, 네가 졌어. 이런 얘기죠. 체록은 떠름한 표정입니다. 봤지? 이랬습니다. 너 저 할아버지 가르칠 만한 분이야. 저 연세에 지금 발레 배우겠다는 거는 뭔가 대단한 게 있다는 걸 이 선생님이 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체록이 덕출에게 이제 발레를 가르치게 됩니다. 망했다 싶은 일그러진 표정. 자, 이때 이펙트입니다. 밖에서 알람이 삐삐삐삐 울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활짝 웃는 표정으로 박수 치면서 어르신 합격하셨어요. 그랬습니다. 그죠? 자, 거칠게 숨을 내쉬며 예 하고 잘하셨어요. 선생님이 막 칭찬하죠. 환하게 활짝 웃는데 씬 넘버 30 과거의 젊은 덕출이 선배의 말에 기뻐서 웃는 모습이 잠깐 보였다가 지금의 덕출로 돌아온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장면의 교차가 나타나죠. 자, 이 장면의 교차는 오버랩일까요? 인서트일까요? 그 위로 장면을 쓱 겹쳤다가 사라지게 했죠. 그죠? 일종의 오버랩입니다. OL이란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그 위로 쓱 겹쳤다가 교차했다가 다시 교차니까 교차는 오버랩이에요. 아예 어두워지고 환하게 장면이 나오면 dissolve, D-I-S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짧은 것이 그 다음 장면 계속 가면 몽타주 이렇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장면을 하는데 그 장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찍고 있다가 갑자기 선생님 모습을 딱 찍었어요. 그러면 컷2. 아시겠죠? 중요하게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자, 덕출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중간 부분의 줄거리. 가족에 반대하여 포기하려고 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다시 배웁니다. 자, 체록은 덕출의 진심 어린 응원과 돌봄으로
슬럼프에서 벗어나요. 자, 덕출이 오히려 체록에게 선한 영향을 주죠. 진심 어린 응원과 돌봄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것이 꼭 나쁜 일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오래 살고 싶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젊은이들의 그 꿈을 실현하신 분들이에요. 먼저 태어났으니까 지금 늙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노년층을 보는 태도. 저 사람들은 지혜가, 자, 투표를 하시는 거 보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혜가 있으세요. 젊은 세대가 가지지 못한 걸 갖고 있다. 선생님도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이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눈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학년 막 어렵지만 2학년쯤 되면 그제서야 1학년 때 생활이 보이게 된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려면 지금 잠을 참고 스스로의 밸런스를 잡고 이 할아버지도 이거 하는데 그죠? 여기 있는 친구들은 지금 밤에 한 서너 시간만 자도 안 졸려야 돼요. 그 막 졸려. 왜 그럴까? 정신이 해이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요. 뭐 대학 꼭 가야 돼? 자, 대학조차 못 간다면 더 심각해집니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도 없어요. 일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존재가 돼야 사회에 어디 나가서 사용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내 자리가 생길 거야. 근데 하물며 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배화여고를 나왔습니다. 덕성여고를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학교는 어디 다니나요? 했더니 네, 경기도 화성시, 충남 서산시 이러면 그죠? 저는 그 지방 거점 국립대학 전북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좋죠, 전북대학교.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전북대를 갈 필요는 없겠죠, 그죠? 네.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전북대를 가면 우리 여대도 있잖아. 개인적으로 추천 안 합니다. 자, 이화여대조차 추천 안 해요. 가면 다 여자들밖에 없어요. 배화여고 4학년, 덕성여고 4학년 같대요. 자, 잘생긴 오빠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남녀공학을 가야죠. 자, 지금 열심히 노력해요. 오늘 이 순간. 자, 콩쿠르를 준비해서 본선에 진출했는데 또 부상을 입어요. 이 스포츠 선수들의 가장 큰 안타까움, 아픔, 부상이죠. 시리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게 땅끝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서 땅끝이 또 나타나죠.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죠. 그치? 자, 혹은 그걸 딛고 다시 발레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다 어느 날 덕출은 결혼기념일을 맞아 아내 해남과 외출했다가 길을 잃고 체록이 덕출을 찾아냅니다. 길을 잃고. 자, 이 사람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자,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다라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특히 삶에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야 우리가 성장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나? 근데 알고 지냈던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교회 사모님이에요. 네, 목사님의 사모님. 나한테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 갑자기 다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 얼마나 절망적인 느낌을 받았겠어요. 굉장히 외로워지더라고요. 자, 그걸 딛고 일어서는 과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10화입니다. 10화는 이 작품이 10부작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화죠. 덕출의 집, 대문입니다. 체록을 배웅했어요. 2화에 비해서 두 인물이 굉장히 친밀해졌습니다. 자, 고마워 체로가 근데 너무 춥게 입었다 하면서 막 다정하게 목도리를 자기 풀러서 이렇게 손에 쥐어줍니다. 자, 가져가세요 했더니 추워. 내일 줘도 되니까 했더니 말을 딱 끊으면서 내일 못 줄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무슨 소리야 했더니 저 못 알아본 거 벌써 두 번째인 거 알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증상이 심해지는 내용입니다. 뻔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 아니에요. 할아버지 안 괜찮아 했더니 오늘만 해도 화장실에서 정신 잃었고 횡단보도에서 사고 날 뻔했고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할아버지 잘못되면요. 정말 큰 사고라도 나서 다치기라도 하면 성관이 형이 부탁했고 할머니도 아직 모르는데 아내에게도 지금 비밀로 했습니다. 저 진짜 너무 무서웠다고요. 막 이렇게 하죠. 미안해 체로가.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약도 먹고 있고 또 아프면요. 했더니 길도 잃고 내가 도와줄 수도 없으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했더니 내가 노력할게. 그만둬요 했습니다. 자, 뭘까요?
여기에서는 덕출이 발레를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전반부에서는 노인에 대한 짜증이죠. 그죠? 근데 후반부에서는 이 마음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노인에 대한 애정과 걱정 때문이죠. 그래서 발레를 그만두게 하려는 마음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뭐죠? 바로 체록의 성장이 이런 성장 서사인 거죠. 그렇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성장도 일어나는 법이거든요. 성장 서사입니다. 다 온 거 맞지? 네, 다 왔네요. 네. 자, 발레 그만두라고요! 이랬습니다. 자, 지금 이 덕출, 자기가 사랑하는 멘토가 됐다. 어르신이 된 거죠. 자, 눈물이 그렁해지면서 채로가 나 할 수 있어 했는데 못해요 할아버지 제발 좀 그만두라고요 하면서 이제 떼내고 갑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자, 이런 거 중요하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뭐죠? 바로 이 덕출에 대한 애정이 높이 퍼졌다니. 간신히 떼고 한 걸음 두 걸음 채록은 점점 빨라지는데 덕출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기만 한다. 잡고 싶은데 할 수 있다고 다시 말하고 싶은데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덕출. 왜 그럴까요? 알츠하이머 때문이죠. 우리 치매가 뭔지 혹시 아세요? 그 증상 말고. 치매라는 것은 뭐냐면 뇌세포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아주 처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병이에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몸의 밸런스. 나중에 선생님이 치매나 암도 안 걸리려고 지금 엄청 노력합니다. 3명 중에 1명은 지금 암으로 죽는 시대예요. 우리 중에도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세상을 떠날 겁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시대가 너무 이 기후 문제도 있고 공해 문제도 심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 유전자가 막 변형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암이고. 알츠하이머도 뭐 마찬가지죠. 이 뇌세포가 더 이상 생성은 안 되는데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자기도 지금 알츠하이머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야. 자, 씬 넘버 6입니다. 10화에 6이에요. 각 화별로 씬 넘버가 들어가죠. 도망치듯 달리고 있습니다. 자, 채록이가 모진 말을 한 자신. 할아버지한테 미안하죠. 잘한 거야. 잘한 거라고. 할아버지 어떻게 지금 그 상태에서 무슨 발레야. 이런 거죠. 스스로 다독이며 중얼거리지만 채록이가 눈물이 툭 떨어져요. 나도 여기서 눈물이 날 뻔했어. 보면서. 자, 뭐지? 방금 그 표정은 뭐야? 막 이런 표정이었는데. 네. 자, F였어. F. 너 T야? 아니 F야? 네. 너도 언젠간 그런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 자, 발레 스튜디오 라커룸에 저녁이 됐습니다. 옷 갈아입고 있는 채록 라커 문을 닫는데 덕출의 라커에 제가 주황색으로 만들어 붙인 덕출의 이름표가 보인다. 제가는 자기가 이 말이죠. 그죠? 덕출 선생님이 자기가 직접 주황색으로 만들어 붙였습니다. 자, 덕출 라커를 여니까 다 다른 덕출의 발레 슈즈입니다. 다 다른 덕출의 발레 슈즈는 열정과 노력이죠. 채록이 슈즈를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승주가 노크하고는 문을 연 채로 말합니다. 어르신, 내일부터 나오시라고 했다. 네? 하니까 무슨 일인진 모르겠는데 그쯤 했으면 됐어. 자, 승주도 어때요? 덕출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야, 그쯤 했으면 됐어. 이렇게 말려. 자꾸 얘기하죠. 자, 근데 승주가 그렇게 해. 아직까지 이 알츠하이머를 하더라도 아직까지 너는 성장 서사를 마지막으로 써야 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아시겠죠? 이 선생님이 채록이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럴까? 그렇지 않죠. 엄마, 아빠, 학원 강사,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공부를 시킬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애정이 있기 때문이죠.
나가서 자기 한 몸 정도는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길러라. 우리 사회는 학력을 요구하니까 그거 갖추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도 승주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했는데 그렇게 해 하고는 문을 철컥 닫고 저벅저벅 멀어지는 거 다 이 효과음이 그 녹음해서 다 거기에 삽입되어 있는 것이다. 자,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자, 덕출의 집 거실 밤에 한참 만에 계속 멍하니 보는 거예요. 어두운 거실에 홀로 멍하니 앉아 미동도 하지 않고 봅니다. 내적 갈등이 있죠. 내가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했다가 한참 만에 오래 걸린다. 알츠하이머 증상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을 못할까봐 무서운 거죠. 자, 이것이 독백으로 처리됐다. 나도 무서워. 진정한 자신의 내면을 독백으로 처리하여 독자가 아니죠.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게 다 형상화 기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내용 설명하는 것 같지만 형상화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 시나리오의 구성 방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로 딱 전환해가지고 미스터 방 때는 소설의 서사 문학의 구성 방식이라면 여기는 극문학의 구성 방식, 형상화 기법으로 모두를 전환해서 봐요. 아시겠어요? 두 개 묶어서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도 무서워. 독백입니다. 자, 수목원에 갔어요. 고량주가 든 검은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수목원 천천히 걸어 올라갑니다. 뭐 술 한 잔 드시고 그냥 취하시려고 시간이 딱 경과에 컷2. 그 장면 안에서 전환하는 거죠. 씬 넘버 58번이니까. 자, 교석이 묻힌 나무에 고량주를 따서 뿌려주는 덕출. 수목원은 고요하고 이따금 새소리도 들리고 나무 사이사이로 햇빛이 쏟아집니다. 풍경은 평화로운데 덕출은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죠.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평화로운 풍경을 왜 배경으로 딱 보여줬는지가 중요하죠. 왜 그것을 찍어서 보여줬을까요? 바로 여기 주인공 덕출 할아버지가 지금 마음이 복잡하거든요. 알츠하이머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 끝이 아니라 천길 낭떠러지 위에 지금 서 있는 그런 기분이지. 그죠? 당신 암이다. 이렇게 선고 받아보세요. 그죠? 정말. 특히 우리한테 막 이렇게 하니까. 암은 그냥 질병의 일종이에요. 앞으로 1, 20년 뒤에는 정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현재 거의 정복했대요. 자, 그래서 평화로운 풍경은 바로 이 덕출 할아버지의 복잡한 마음. 자, 교석이 묻혔다. 이 교석은 뭐냐면 친구입니다. 세상을 떠난 친구예요. 교석아, 잘 있지? 이랬습니다. 인서트예요. 그러니까 덕출 할아버지가 앉아, 야, 너 잘 있냐? 했을 때 갑자기 중간에 비석을 딱 비춰주는 거야. 그 장면이 딱 삽입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insert. ins. 이렇게 쓰죠. 비석을. 그래서 마치 친구가 대답하는 그런 느낌을 줬다. 아시겠어요? 네. 자, 전진호 키도 잡고 있고, 그러니까 친구 교석은 배를 몰았던 사람이라. 교석아, 내가 좀 아프다. 그래도 아직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랬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자, 그 다음 수목원 밤입니다. 어둠 속에 계속 장면이 이제 바뀌었죠. 어둠 속에 아직 밤인데도 안 돌아갔어. 휴대전화로 뭔가를 보고 있어요. 발레 연습을 하는 덕출과 채록의 사진이 있고 사진을 몇 장 넘기면서 아련하게 바라보고 있다. 자, 근데 갑자기 차가 끽 소리가 나옵니다. 문이 닫히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첫째 아들이 찾으러 왔어요. 자, 숨이 차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막 짓고 있다가 오늘따라 더 작고 늙어 보이는 덕출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미안함, 연민,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담겨있죠. 아들의 입장에서. 아들 성산의 입장에서. 첫째 아들이고 굉장히 능력 있는 기득권 사회에 진입한 그런 인물이죠. 자, 근데 가서 아버지?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덕출에게 다가가다가 뒷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지만 고개를 막 흔들면서 눈물을 참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 친구 무덤 앞에서 지금 참았습니다. 아버지 했는데 아버지가 이걸 보고 있다가 쓱 보면서 아니 네가 여기를 어떻게 친구가 묻힌 수목원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해하죠.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세요? 집에 가요 하고는 자 울먹이면서 아버지가 왜 이랬습니다. 네, 무척 슬픈 장면이죠. 울음을 막 터뜨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알츠하이머를 앓는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워합니다. 자 그러고는 아버지를 탁 품에 안으면서 아버지가 아무리 나이 들어도 저한테 큰 산이에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하면서 막 흐느낍니다. 그래서 이성적이었던 성산이 속으로는 사실을 알고 봤더니 아버지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 네. 선생님은 이걸 맨날 읽어주죠. 마음속으로 막 되게 울컥울컥해 이런 거. 우리가 그냥 글로 읽을 때 그렇구나 이러는데 말로 이걸 읽잖아?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이럴 때. 네. 자 아무도 뭔가 이렇게 지윤이가 지금 뭉클했어. F야. 자 훌륭한 지윤이에요. 아주 큰 인물이 될 거예요. 선생님 마음속으로 꼭 뿌릴게요. 네. 자, 이 아버지, 그죠? 선생님도 아버지한테 되게 많이 의존했는데 8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7년 전에.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되게 그립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날 되게 힘들게 했는데도. 우리 시대의 아버지는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면 굉장히 그리워지죠.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한테 되게 소중했는데 자기 먹고 사느라고 자기가 기득권 사회에 가야 되니까 아버지를 대충 좀 내팽개 쳤단 말이에요. 그 자신에 대한 반성도 있죠. 자, 덕출의 동네입니다. 덕출을 태운 성산의 차가 빨간색 신호에 딱 멈췄어요. 창밖으로 눈이 나풀 날리는 걸 구경하다가 채록을 딱 봅니다. 자, 성산아 이렇게 네 하니까 나 좀 내리자 하고 채록이를 보고는 지금 막 달려가죠. 아이 아버지 했는데 차문을 열고 내려서는 채록을 향해 걸어갑니다. 눈이 지금 탁 내리는데 자 걷다가 멈추고는 선생님 이 장면에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막 채록을 향해 서서 막 발레를 합니다. 거기서 되게 웃길 것 같지. 근데 그 장면이 나는 내가 웃겼구나. 미안해. 그 횡단보도에서 막 발레를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네, 그래서 이거 좀 되게 슬퍼요. 넷플릭스에 아직 하거든. 네. 선생님 이거 보고 눈물을 한 3번 흘렸어요. 문학을 강의하다 보니까 F가 점점 많아졌어. 원래도 대문자 F가 퍽 하고 찍혀 있었는데 문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F가 너무 많아졌어. 자, 그래서 거기서 횡단보도에서 막 발레를 하는 거예요. 네. 매일 공원에서 연습했던 잊지 않으려 했던 그 안무죠. 채록이 울컥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성사는 처음 보는 아버지 모습을 지금 보죠. 멋지게 회전까지 싹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전혀 우습게 안 보였어요. 그 장면. 사실 조금 웃기긴 했어. 근데 예. 자, 할아버지 이랬습니다. 왜? 감동받았죠. 채로가 나도 무서워. 근데 나 매일 연습했다? 바보가 되어가는 게 이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도록. 그죠? 몸이 기억하도록. 여러분도 공부가 몸이 기억하도록 해야 돼요. 이거는 이거야. 아시겠죠? 혼자만의 시간. 새벽 1시까지는 항상 공부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7시까지 자면 되잖아. 하루 6시간, 5시간만 자도 충분해요. 자, 몸이 기억하도록 하루도 안 쉬었어. 그냥 해요. 발레 그냥 하자고요. 그놈의 발레 그냥 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냥 하자고요, 발레. 자, 그냥 하자고요, 발레는 무슨 말일까? 왜 그럴까요? 몸이 기억하도록 매일같이 연습했다는 덕출의 말에 감동받은 거죠. 그죠? 몸이 기억하. 그 열정과 노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심지어 고개도 끄덕이죠. 자, 덕출은 알츠하이머가 점점 심해져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공연 연습을 계속해서 당일날도 또 기억을 잃어요. 공연을 하지 못할 막 우여곡절이 있는데 채록이 도움을 줘서 무사히 공연을 마칩니다. 자, 채록과 2인무 발레 공연을 하기로 하고 열심히 연습했지만 자신을 깨우는 아내 해남까지 알아보지 못하게 되죠.
자, 알츠하이머가 완전히 심해졌어요. 자, 연습실까지 같이 가는데도 발레에 관한 기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도 덕출에 손을 놓지 않았고 함께 무대에 올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요 부분이 이거예요. 자, 기적적으로 체로과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기적이 일어나서 무사히 무대를 마칩니다. 자, 외국으로 발레 유학을 가고 3년 후 유명한 무용수가 돼요. 덕출은 알츠하이머 증상이 악화되는데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귀국한 체록과 덕출이 재회하고 갑자기 덕출이 체록을 딱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날아올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나빌레라. 우리에겐 다 꿈이 있죠. 그 꿈을 실현했니? 라고 웃으면서 말을 하는 거죠. 드라마가 딱 거기서 끝납니다. 10부작이에요. 아주 볼만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는 거 추천드려요. 특히 걔 이름을 까먹었는데 남주 걔 잘생김. 걔 이름 뭐더라? 송강. 맞아요. 그 무슨 막 기상센터에서 일하는 거기 나왔을 때 난 좀 별로였는데. 네. 송강호 말고 송강. 송강호 선 배신이야 배신. 이거. 자,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모든 이 서사 문학은 인물 사건 배경이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시문입니다. 장면의 상황을 안내하고 등장인물의 동작이나 감정을 지시문. 무대 지시문, 그러니까 무대 지시문은 이제 희곡이고, 장면 지시문, 연기 지시문이 들어있죠. 대사, 인물의 심정 같은 게 나오고, 사건이 전개되죠. 대사를 통해서. 영상, 몽타주, 인서트, 클로즈업, 오버랩, 그죠? 그 다음에 이펙트, 내레이션, 독백, 이런 것들이 다. 자, 그 다음에 갈등, 발레를 하고 싶어 하는 덕출과, 그 다음에 나이와 질병이 걱정돼 그만두게 하려는 체록 사이에 무슨 갈등일까요? 외적 갈등입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나빌레라를 다 봤습니다. 이 갈등은 외적 갈등이에요. 나빌레라였습니다. 자, 쭉 내려가서 등장인물 갈등. 자, 그 다음 페이지 149쪽에 3번 가보세요. 자, 위에 건 우리가 내용을 다 봤으니까 잘 보시고 3번 보시면 이 작품의 주제는 뭘까요? 매우 중요하죠. 꿈을 향한 열정에는 나이도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름다운 주제죠. 그죠? 자, 나이와 질병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자, 시나리오의 특성 보겠습니다. 발레 그만두라고요 했을 때 이런 걸 보면 결국 이 대사는 걱정하는 마음, 발레를 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이런 게 담겨 있죠. 그래서 인물의 사건 전개가 일단 1번이에요. 그죠? 그리고 인물의 생각과 기분, 감정을 드러내는 기능 이것이 2번입니다. 두 가지가 이 대사의 기능이에요. 알죠? 대사의 기능은 사건 전개, 그다음에 심리 제시, 그리고 인물 제시, 캐릭터죠. 요것을 제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누가 설명 안 해줘도 다 알아듣는 것이 나와요. 사건을 전개하고 심리가 제시되고 그 다음에 인물이 제시되는 등의 역할이 바로 이 대사의 기능입니다. 자, 극갈래의 개념과 특성에서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개념은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보여주기. 쇼윙을 해주는 겁니다.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쇼윙이에요. 자, 그래서 서술자가 없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종합예술입니다. 연극, 영화, 오페라 같은 것은 전부 이 극갈래예요. 자, 사건을 전부 현재형으로만 보여줘. 왜냐? 그 위에서 다 보여주니까. 과거 사건도 결국 우리 눈앞에서 현재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30년 전, 50년 전에 그는 하면서 장면이지만 우리 눈앞에서는 현재 펼쳐지는 장면이다. 따라서 현재화된 인생, 현재형 인생, 이것이 뭐냐면 극갈래예요. 현재화된 인생, 현재형입니다. 자, 갈등과 해결 과정, 이것은 서사 갈래하고 똑같죠. 아까 얘기한 대로 서술자가 없죠. 중요하다. 그죠? 요게 바로 극갈래의 개념과 특성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장면과 영상 기법에 씬 넘버 30과 씬 넘버 58번 외워두라는 얘기. 거기에 다 적혀 있었어요. 아까 우리 봤을 때 30과 58. 꼭 오늘 들여다보기. 자, 작품의 구성 요소들이 다음번에 우리 들여다보기 할 거예요. 그렇죠? 오늘 꼭 들여다보세요. 자, 이 작품의 구성 요소가 주제를 어떻게 형상화했느냐? 어떻게 형상화했어요? 자, 내적, 외적 갈등을 통해서 덕출이 발레를 포기하지 않고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이 10화 전체에 걸쳐서 쭉 나타나면서 그 꿈을 추구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감동적이고 값진 일인가. 그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나빌레라 다 봤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뭘 볼 거냐면 우리 이생규장전이 있습니다. 이생규장전 지문 빨리 보고 4단원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아, 와우. 뒤에 잘라내면 돼요.